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요즘 겨울 시즌이라서 한창 상담도 많이 다니시고 수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 상담 다니시다 보면은 병원마다 선생님들마다 의견도 다 달라가지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미처 시간이 없어서 상담 가보기 힘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눈에 딱 맞는 수술법은 어떤 것일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평소에 실제로 상담하고 수술 내용을 정할 때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번 영상은 계속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로 이동하라고 말씀드릴 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그 번호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한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을 해놨으니까 이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나이가 39세 미만이면 1번, 40세 이상이면 3번으로 가주세요. 40세가 안 되시는 분들의 수술법에서 눈썹 거상하고 이마 거상은 아예 배제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요, 40세가 안 되셨으면 이런 수술들은 권하지 않고 있거든요. 언뜻 생각했을 때는 눈썹 거상을 하면 쌍꺼풀 없이 눈만 커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젊은 분들의 경우에 이 눈썹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수술 자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능을 본 고3 학생들한테도 진짜 무분별하게 이마 거상 권하는 병원들도 많은데요. 정말 의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계속 한번 가볼까요? 안검하수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셔서요. 없으면 2번, 있으면 C로 가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라인을 잡아서 3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을 때 유지가 되면 A, 안 되면 B로 가주세요. 안검하수 여부를 체크해 보셔가지고요. 안검하수가 없으면 4번, 있으면 6번으로 가주세요. 눈가 처짐이 없으면 5번, 있으면 7번으로 가주세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쌍꺼풀 라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모양이 3초 정도 유지했을 때 유지가 잘 되면 A로, 안 되면 B로 가주세요. 눈가 처짐이 없으면 C로, 있으면 12번으로 가주세요. 미간에 가로주름이 별로 없으면 8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없애고 싶으면 10번으로 가주세요. 예쁜 쌍꺼풀을 만들고 싶으면 9번, 나는 그냥 쌍꺼풀 필요 없이 처진 것만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D로 가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3초 정도 유지를 했을 때 유지가 잘 되면 E로, 안 되면 F로 가주세요. 쌍꺼풀을 만들고 싶으면 11번, 그냥 처진 것만 해결하고 싶으신 분은 H로 가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라인을 만들었을 때 3초 정도 유지해가지고 유지가 잘 되면 I, 유지가 잘 안 되면 J로 가주세요. 미간에 가로주름이 별로 없는 분은 G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미간 주름도 같이 없애고 싶으신 분은 K로 가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매몰법이에요. 너무너무 빨리 방법을 찾아버렸죠? 그만큼 예쁜 눈을 만드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매몰법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시고 수술 후에 회복도 아주 빨리 되기 때문에 쌍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간혹 매몰법은 쉽게 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몰법을 해도 좋다는 얘기는요, 절개법을 했을 때하고 풀릴 확률이 비슷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눈을 갖고 계시다니 부모님께 감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나한테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도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추가 수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수술법은 절개법이에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봤을 때 금방 풀려버린다는 것은요, 매몰법을 했을 때 풀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예요. 나도 매몰법 하고 싶은데 하고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개법으로 조직을 제거하고 유착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매몰법을 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예쁘고 튼튼한 쌍꺼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상에 따라서 맞는 약을 처방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는 절개법이 맞는 약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럼 추가적으로 나한테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도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추가 수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절개법과 안검하수 교정이에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안검하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확실한 교정을 위해서 절개 눈매 교정을 하셔야만 해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시술은 간단하지만 수년 내에 반드시 풀리거든요. 그래서 반복 시술을 하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간혹 과교정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검하수가 없는 분들한테 무분별한 눈매 교정을 했을 때 과교정이 생기는 거지, 진짜로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 교정술을 한다고 해서 거의 과교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나한테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도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추가 수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안검하수의 진단법이에요. 안검하수는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피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가성 안검하수 말고 실제로 눈 뜨는 힘이 약한 진성 안검하수의 경우는요, 눈꺼풀을 덮고 있는 피부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눈꺼풀의 가장 하단부에 의해서 눈동자 상부가 몇 % 정도 덮여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20%보다 더 많이 눈꺼풀이 덮여 있으면 안검하수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라인을 잡아봤을 때 이렇게 눈머리가 막혀가지고 좀 답답해 보이면 앞트임이 필요하고요. 앞쪽에 위쪽 부분만 살짝 가려진 경우에는 윗트임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눈의 외측 모양이 이렇게 막혀있는 분이시라면 뒤트임도 도움이 되는데요. 뒤트임은 누구나 한다고 해서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뒤트임을 했을 때 다시 붙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도 되고 트임의 효과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요. 외안각에 여유분이 많고 약간은 돌출 눈에 외안각의 피부가 얇고 각도가 둔각이라면 좋은 조건이에요. 자세한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바로 눈썹 거상이에요. 40세 이상이신데 눈처짐만 개선하시고 싶으신 분께는 정말 이 눈썹 거상이 안성맞춤인 수술이에요. 딱 하나 우려되는 점은 바로 이 눈썹 부위의 수술 자국인데요. 이것도 수술 전에 미리 반영구 화장을 하신다면 거의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수술 디자인 자체가 이 외측 처짐을 개선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보장되는 정말 좋은 수술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바로 매몰법과 눈썹 거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눈꺼풀의 처짐은 눈썹 거상으로 해결을 하면서요, 매몰법으로 원하는 라인만 살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매몰법도 그렇고 눈썹 거상도 그렇고 회복 시간이 아주 짧고 자연스러운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수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만족도도 정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바로 절개법과 눈썹 거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눈살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눈가 처짐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눈꺼풀 쪽에서 절개를 해가지고 외측의 눈가 처짐까지 한 번에 다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 자국이 너무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가 처짐은 요 눈썹 쪽에서 올려줄 때 완전히 올릴 수 있고요. 쌍꺼풀은 절개법으로 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눈의 피부 처짐이 1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다 눈꺼풀 쪽에서 제거해서 올리게 되면 약간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눈꺼풀에서 5, 눈썹에서 5 이렇게 나눠서 올려주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바로 절개법과 눈썹 거상을 하면서 안검하수 교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안검하수가 있으시면 확실한 교정을 위해서 절개 눈매 교정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아울러서 눈가 처짐은 눈썹 거상으로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요. 눈꺼풀 쪽에서 절개를 해서 외측의 눈가 처짐까지 한 번에 다 올리려면 이거 수술 자국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가 처짐은 눈썹 거상으로 올리면서 쌍꺼풀은 절개법으로 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눈의 피부 처짐이 10이라고 했을 때요, 이것을 다 눈꺼풀 쪽에서 제거해서 올리려고 하면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눈꺼풀에서 5, 눈썹에서 5 이렇게 나눠서 올려주게 되면 훨씬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안검하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확실한 교정을 위해서 절개 눈매 교정을 하셔야만 해요. 간혹 과교정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검하수가 없는 분들한테 무분별한 눈매 교정을 했을 때 과교정이 생기는 거지, 진짜로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 교정술을 한다고 해서 거의 과교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바로 이마거상이에요. 눈가 처짐이 있고 굳이 쌍꺼풀은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눈썹 거상을 권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간혹 미간주름이 너무너무 심하신 분들은 눈썹 거상 후에 이 미간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마거상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마거상은 엔도타인을 사용해서 흉터도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이고요. 생각보다는 회복도 빠른 수술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바로 이마거상과 매몰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눈가 처짐과 미간주름이 많으시지만 눈꺼풀 자체에는 눈살이 별로 없으신 그런 경우에 피부하고 눈썹 처짐은 이마거상으로 해결을 해주면서요, 쌍꺼풀 라인은 매몰법으로 살짝 찝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 자국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눈과 눈썹, 이마 쪽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미간주름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사실 눈썹 거상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눈썹 쪽에 흉터가 많이 염려되시는 분은 이 이마거상도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바로 이마거상과 절개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눈가 처짐하고 미간주름, 쌍꺼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죠. 미간주름만 심하지 않으시다면 눈썹 거상을 더 권하지만요, 엔도타인을 사용하는 이 이마거상은 눈썹 거상 흉터를 염려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 정도의 눈꺼풀 처짐이 있다고 했을 때 눈 쪽에서 5, 이마에서 5 이렇게 나눠서 올려주게 되면 눈꺼풀 쪽에서만 10을 올려주는 것보다 눈 모양도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신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바로 이마거상과 절개법 그리고 안검하수 교정을 같이 하는 방법이에요. 미간주름만 심하지 않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거상을 더 권하는데요. 엔도타인을 사용하는 이마거상은 눈썹 거상의 이 흉터를 염려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 정도의 눈꺼풀 처짐이 있다고 했을 때 눈 쪽에서 5, 이마에서 5 이렇게 나눠서 올려주면 눈꺼풀에서만 10을 올려주는 것보다 눈 모양도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안검하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확실한 교정을 위해서 절개 눈매 교정을 하셔야만 해요. 간혹 과교정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검하수가 없는 분들한테 무분별한 눈매 교정을 했을 때 과교정이 생기는 거지, 진짜로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 교정술을 한다고 해서 거의 과교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한테 딱 맞는 수술법을 검색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정확한 진단은 물론 직접 상담을 가보셔서 원장님들한테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겠지만, 미처 시간이 안 되시고 바쁘신 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재미있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나만의 눈성형 검색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상담 다니실 때 너무 여기저기서 다른 얘기를 들어서 좀 헷갈리셨던 분들도 오늘 이 검색기를 통해서 내 눈에 딱 맞는 수술법을 찾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